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5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5점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개 문제가 나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주문 정보 조회라는 그 폼이 있대요. 주문 정보 조회다라고 해서 지금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폼을 화면과 지상에 따라서 완성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일단 이 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폼 머리글이 있대요. 폼 머리글, 그러면 지금 이 구역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구역에 주문 정보 조회라는 그 제목이 표시가 되도록 레이블 컨트롤을 추가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맨 위에 봤을 때 우리 주문 정보 조회다, 그 제목이 없죠. 그 제목을 레이블을 추가시켜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주문 정보 조회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제목을 만들어 달라, 그거요. 그러면 문제 그림을 보고 지금 이 주문 정보 조회라는 그 컨트롤이 시작하는 그 위치는 우리 조회 1 하고 여기 이제 텍스트 상자가 하나가 있죠. 이 컨트롤이 시작하는 그 위치에다가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제목과 이 컨트롤을 봤을 때 이 사이에 이만큼이 떨어져 있어요. 너무 가깝게 만들면 안 되겠죠. 해서 이 컨트롤, 레이블 컨트롤을 만들 때 이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고 요 위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레이블을 생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맨 위에 보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이곳에 여러 가지 컨트롤들을 이제 추가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 중에서 얘가 이제 레이블이요. 해서 요 레이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주문 정보 조회하고 일단 글씨를 먼저 입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요 레이블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그때 이렇게 이제 레이블을 먼저 추가를 시킨 다음에 그때 이 레이블의 이름을 LBL 제목으로, 그리고 글꼴의 이름도 나왔고요. 글꼴의 크기, 그리고 문자 색깔도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 컨트롤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가 뜨고, 그때 선택 유형이 레이블로 되어 있죠. 그때 이런 이름들을 지정할 때는 우리가 기타라는 이 탭에서 해주면 됩니다. 기타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맨 위에 이제 이름을 변경시킬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기존에 써져 있던 거 다 지우고 대소문자 구분해 가면서 여기다 이제 LBL 제목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을 직접 해주면 됩니다. 이런 이제 이름을 썼을 때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글꼴하고 이제 글꼴 크기, 문자색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우리가 여기서 형식이라는 유 탭에서 해주면 돼요. 해서 형식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글꼴 이름, 글꼴 크기, 그리고 이제 문자색,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 제목에도 글꼴의 이름이다, 글꼴 크기다, 문자색이다 하고 써져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글꼴 이름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HY 헤드라인 우리 M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HY 헤드라인 M 그게 이제 여기 있으니까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꼴 크기는 18포인트다 직접 이제 입력을 해도 돼요. 입력하고 나서 엔터.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문자색이요. 문자색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여기서 XX 테마 9번이다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시킨 거는 싹 다 이제 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제목을 보니까 글꼴 크기에 비해서 우리 요 컨트롤의 크기가 작아요. 작으니까 요거 이제 크기 조정 조금씩 해서 우리가 이제 크기 조정해서 이 제목이 잘리지 않게 다 보이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만들었을 때 이 컨트롤과 우리 레이블 내가 지금 생성한 거 그 사이에 공간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것도 보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거 만들려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딱 붙여서 만들어 버리면 당연히 틀린 걸로 찾으면 되겠죠. 문제에서 따로 위치, 크기에 대한 그런 지상은 없지만 그래도 문제랑 최대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폼 머리글에 그랬어요. 폼 머리글 그러면 지금 이 구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구역의 배경색을 배경폼 이걸로 변경시켜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폼 머리글에 대해서 할 거니까 지금 여기 이제 폼 머리글 제목이 써져 있죠.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속성 시트를 봤을 때 선택 유형이 이제 구역으로 되어 있고 구역 중에 어떤 구역이다, 폼 머리글 구역이다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배경색을 바꿀 때도 우리 형식이라는 이 탭에 배경색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우리 이제 배경 폼이라는 거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배경 폼이라고 여기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색상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폼 바닥글에 그랬어요. 폼 바닥글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TXT 총 판매 금액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여기 앞에 TXT가 붙은 거 보니까 텍스트 상자죠. 요거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컨트롤에는 우리 이제 판매 금액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판매 금액의 이제 합계가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할 거니까 합계를 구할 때는 우리가 sum이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판매 금액을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보니까 판매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고 지금 그 밑에 여기 컨트롤에 보니까 식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요 식 요거 좀 보자고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 데이터라는 요 탭이요. 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판매 금액이 이제 계산이 된 거죠. 판매 금액이라는 필드가 따로 있다 없다? 없더라.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곱해서 판매 금액을 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 이제 판매 금액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으니까 고식을 그대로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단가 곱하기 우리 이제 주문 수량이요. 주문 수량에서 이렇게 두 개 값을 곱해서 우리 이제 판매 금액을 계산했다고요. 이 판매 금액의 합을 이제 구해줄 거니까 이 식을 우리가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라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지금 여기다가 판매 금액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판매 금액을 직접 이제 필드명처럼 써주면 안 된다고요. 왜? 이 판매 금액을 계산할 때 이렇게 이제 식을 이용해서 이 두 개 값을 곱해서 계산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판매 금액이라는 그 필드가 따로 없다 그 얘기요. 그래서 방금 썼던 그 식을 우리가 이 컨트롤이요. 이 컨트롤에 우리 컨트롤 원본에다가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총 판매 금액에 지금처럼 금액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폼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4,785만 100원 하고 이렇게 총 판매 금액이 나오는 게 맞죠? 해서 요 문제 그림의 그 금액과 우리 총 판매 금액 내가 계산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 폼 요거는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폼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고객 정보 조회라는 그 폼이 있대요. 고객 정보 조회다 라고 해서 지금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 본문에 들어있는 그 텍스트 상자, 그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순서대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요 폼부터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필드에 포커스가 있는 경우에는 배경색을 표준색 노랑 그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이 조건부 서식 이제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txt 성명이 있고 txt 핸드폰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이 두 개 컨트롤에 대해서 핸드폰이라는 그 필드의 그 값이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 그랬어요. 010으로 이제 시작하지 않는 그 경우에는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게, 글꼴색은 표준색 빨강, 이걸로 이제 지정하는 그 조건부 서식을 또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지금 이 조건부 서식과 이 조건부 서식을 따로따로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때 문제에서 이 조건부 서식을 만들 때 문제 시킨 대로 순서대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면 필드에 포커스가 있을 때 배경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하라 그랬죠. 그때 문제를 이제 잘 읽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를 푼다고 해서 지금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 싹 다 이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문제를 잘 읽어보면 폼에 본문에 들어있는 텍스트 상자 그 컨트롤에 대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거는 레이블이니까 얘네들 빼고 우리가 요 텍스트 상자들만 선택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때는 지금 여기 왼쪽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겠죠. 왼쪽에서 이렇게 찍어주면 지금처럼 레이블도 같이 선택이 돼버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해주는 게 아니라 텍스트 상자가 지금 여기서 요만큼이 있고 요만큼들이 있죠. 그러면 요 위에서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위에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 상자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이렇게 이제 텍스트 상자만 선택을 한 그 상태에서 우리 조건부 서식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서식이라는 요 메뉴에 컨트롤 서식의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줄 거죠. 해서 새 규칙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새 서식 규칙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필드에 이제 포커스가 있을 때만 배경색을 이제 변경시켜 주면 돼요. 그때는 현재 레코드의 값 확인 또는 식 사용 이곳에서 우리의 필드의 값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죠. 포커스가 이제 있을 때만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땅 하고 찍어보면 필드에 포커스 있음 얘가 있어요.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필드에 이제 포커스가 있을 때만 우리가 배경색을 이제 바꿔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배경색을 우리가 표준색 중에 노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확인하고 요 색깔 요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필드에 포커스가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변경이 된다 그렇게 이제 미리 보여준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지상이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해야 되는데 얘는 txt 성명 그리고 txt 핸드폰 이 두 개 컨트롤에 대해서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조건부 서식을 켰을 때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텍스트 상자 요거 다 선택하고 들어왔다고요. 지금 이 상태로 새 규칙 요걸 이제 만들어주면 안 돼요. 해서 일단 요거 첫 번째 거 한 거 요거 이제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러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두 개 컨트롤만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두 번째 거 우리 핸드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컨트롤만 선택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 새 규칙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핸드폰 번호 그 필드의 값이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 그 데이터들만 이제 서식을 지정할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not하고 like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식을 작성할 거예요. 해서 요걸 이제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이 뒤에다가 조건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핸드폰 그 필드의 그 값이 010이랑 만약에 똑같은 거 찾아라 만약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핸드폰이라는 그 필드는
필드 명이니까 여기다 이제 핸드폰 하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해서 핸드폰 그 값이 010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만 식을 써주면 돼요. 근데 얘는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 그 데이터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010으로 만약에 시작하는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010으로 시작되면 된다. 그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해서 만능 문자 별표를 이렇게 찍어서 010으로 시작하는 데이터 찾아달라. 그렇게 해줄 건데 여기서 이제 만능 문자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는 대신에 like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면 010으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줍니다. 근데 문제는 010으로 시작하지 않는 그 데이터를 찾을 거예요. 해서 우리가 like 앞에다가 not을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죠. 해서 지금 방금 썼던 그 조건을 지금처럼 이 자리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이제 만족을 했을 때 그때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색은 이제 표준색 빨강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러면 굵게가 여기 있으니까 굵게 찍어주고 글꼴 색은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표준색 중에 빨강이라는 거 요거 이제 확인한 다음에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서식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조건부 서식을 다 작성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조건부 서식 끝났죠. 그러면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지금 얘는 포커스가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이 이제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나온 거고요. 그 밑에 칸을 찍으면 성명이 이제 배경색이 바뀌었죠. 지역을 내가 땅 하고 찍으면 지역이 이제 색깔이 바뀐다고요. 해서 이렇게 이제 내가 클릭하면 포커스가 이제 이동이 되니까 포커스가 있는 그 필드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배경색이 들어간다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 전화번호 봤을 때 얘는 010으로 시작하죠. 시작하니까 이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이 아래쪽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레코드로 이동을 해 줄 수 있죠. 해서 여기서 이제 다음 레코드 이렇게 이제 들어왔더니 지금 얘는 010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019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성명하고 핸드폰 번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레코드 그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도 얘도 010으로 시작하지 않죠. 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된 거고 그 다음 레코드로 이동했더니 얘는 이제 010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 레코드 이곳으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얘도 010으로 시작하지 않죠. 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개 레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별것값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 폼 요것도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자고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주문 정보 조회라는 그 폼이 있대요. 우리 주문 정보 조회라는 그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 폼 일단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폼 머리글에 그랬어요. 폼 머리글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에 보게 되면 조회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조회라는 단추가 지금 여기 있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txt 조회 1이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된 그 주문일에 주문된 그 제품의 정보를 조회하는 그 필터를 수행하래요. 이 필터를 먼저 수행하고 폼 본문에 보게 되면 txt 주문일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동하는 조회 후 이동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apply 필터 요 이제 함수랑 go to control 요 메서드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apply 필터라는 거는 우리 조건에 맞는 그 레코드를 검색해주는 그 매크로 함수죠. apply 필터 얘를 이용해서 일단은 필터를 먼저 수행한 다음에 우리 txt 주문일 그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제 이동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때는 go to control 요 메서드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컨트롤 명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고 우리 조에 요 단추가 하나밖에 없지만 요 단추 요것도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얘의 이름은 우리 CMD 조에 맞죠? 그리고 TXT 조의 1 그 컨트롤에 입력된 주문 1에 주문된 그 제품의 정보를 조회하는 그 필터를 만들라 그랬어요. 요 앞에 보니까 이제 조회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지금 이곳에 텍스트 상자가 있으니까 요 컨트롤이겠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txt 조회일이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하는 게 뭐냐? 일단은 폼 실행시켜 볼게요. 내가 여기다 특정 날짜를 입력하고 내가 여기서 이제 조회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만 이곳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주문일을 봤을 때 여러 개 이제 주문일들이 쭉쭉쭉 써져 있죠. 이 데이터들을 다 나타내지 말고 내가 특정 날짜를 이제 입력하고 조회 버튼 누르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만 이곳에 이제 표시하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텍스트 상자에 이제 입력한 그 내용과 이 주문 1을 서로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만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다시 들어갈게요. 지금 여기서 요 컨트롤의 이름은 txt 조의 1이고요. 지금 본문에 들어있는 얘는 그냥 주문 1이라는 그 필드요. 얘랑 이제 비교해 주면 되는 거요. 자, 그럼 이제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매크로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 여기서 매크로 및 코드에서 매크로요. 매크로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apply 필터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apply 필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 필터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이 문제에서는 필터를 어떤 거를 적용시켜라 그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where 조건문 요것만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요 끝에 보게 되면 이제 식 작성기가 따로 있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 이제 where 조건문을 우리가 작성할 때는 직접 여기다가 입력을 해도 되지만 이 식 작성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럼 아까 우리 컨트롤 명을 봤을 때 아까 주문일이었죠. 해서 주문일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랑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이제 txt 조의 1에다가 우리가 주문일을 이제 입력을 하겠죠. 그거는 이제 똑같은 거. 그거 이제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더하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우리 요 컨트롤을 이제 찾아가야 되니까 우리 폼이요. 폼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로드된 폼이 있고 모든 폼이 있는데 제가 폼을 실행을 시켜놨기 때문에 로드된 폼 얘가 뜨는 거예요. 만약에 이 폼을 제가 만약에 껐다면 모든 폼 요거 이제 하나만 보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로드된 폼에서 해도 되고 모든 폼에서 해도 돼요. 자, 모든 폼에서 한번 해볼게요. 모든 폼을 땅 하고 찍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폼이 이곳에 나타난다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주문 정보 조회라는 그 폼에서 할 거니까 이 폼을 찍어주면 이 폼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 명들이 쭉 뜬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txt 조회일 요걸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해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txt 조회일이라는 그 컨트롤이 지금 이곳에 있다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컨트롤 명이 쭉 들어갔습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 이제 입력된 걸 보게 되면 나는 주문일이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있다. 그 필드의 그 각각 우리 주문 정보 조회라는 그 폼에 txt 조회1이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이 똑같은 그 데이터만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조건을 작성을 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 조건식을 여기다가 이제 직접 입력을 해도 된다 그랬죠? 그때는 이렇게 이제 필드 명 쓰고 우리 컨트롤 명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때 이 컨트롤은 주문 정보 조회라는 그 폼에 들어 있는 거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폼 이름을 써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폼 이름이니까 이렇게 이제 폼즈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얘네들을 서로 이제 구분할 때는 느낌표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 가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직접 여기다가 이제 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 작성기를 이용해서 이제 다 작성을 했으면 그냥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조건문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필터, 요걸 이제 필터를 먼저 싹 다 이제 수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폼 본문에 txt 주문 1 이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제 이동이 되게 goto 컨트롤 요 메서드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새 함수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goto 컨트롤이라는 거요. goto 컨트롤 요거 이제 찍어주면 어떤 컨트롤로 이제 이동을 시킬 건지, 컨트롤의 이름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 컨트롤 명 있죠? 요거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해서 txt 우리 주문 1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컨트롤 명만 이렇게 입력을 직접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요 매크로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매크로 이름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문제에서 조회 후 이동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조회 후 이동하고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매크로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회 후 이동이라는 그 매크로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회라는 그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회라는 이 단추를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 속성 시트에서 우리 이벤트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온 클릭이요. 여기서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우리가 만들었던 그 매크로가 쭉 뜨는데 거기서 조회 후 이동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cmd 조회라는 이 단추를 온 클릭을 했을 때 요 매크로를 실행시켜달라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날짜를 쭉쭉쭉 봤을 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25년 1월 11일 그 데이터 조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2025년 1월 11일 하고 이렇게 이제 날짜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날짜를 썼으니까 이제 조회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조회 버튼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1월 11일 그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필터가 수행이 됐고 폼 본문에 보면 txt 주문일 그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제 이동되게 해줬죠. 이동되게 했으니까 지금처럼 이 컨트롤에 이렇게 이제 우리 포커스가 이제 이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날짜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이제 20일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여기서 이제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조회 버튼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20일 그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조회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3번 문제 다 푼 건데 내가 원래대로 다시 데이터를 되돌리겠다. 그랬을 때는 여기 보게 되면 필터링 됨 하고 써져 있죠. 요걸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렇게 필터링 되지 않음으로 바뀌면서 조회 버튼 누르기 전 그 상태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가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 폼 요거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있는 요 문제들을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죠. 지금 이 3번 문제에서 어플라이 필터 요 함수를 이제 쓰라고 나왔는데 이 함수의 조건을 쓰는 것도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만 딱 보고 해설이나 정답을 전혀 보지 않고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